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늦가을 낙엽과 감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요. 쓸쓸하긴 하지만 즐거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가운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이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여기에서 멈추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을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선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절반이 사임하며 의결 정적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등 전국 5개 지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제 근무로 인해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돌봄의 질을 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40대 남녀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주말이 대조기인 만큼 물때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식이 열리는 오는 30일 태안과 보령을 오가는 교차관광 행사가 열립니다. 투어버스가 각각 두 지역에서 동시에 출발해 관광 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의 의원 절반이 사임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현재 특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의원 6명 중 특위위원장인 김종관 의원과 김기준 의원, 차미숙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나인찬 의원과 구기수 의원, 한미숙 의원은 사임 의사를 전하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나 의원과 구 의원은 직무교육 등으로 공석인 기간에 기습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특위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의원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만으론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촉박한 일정과 원만하지 못한 특위 구성 등을 이유로 뒤늦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나인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또 특위 구성을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군정 질문을 통해 나 의원은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벽돌 공장 건물주와 사전에 약속한 뒤 주지 않아도 될 보상까지 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김돈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빠지면서 결국 반쪽 특위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김기준 의원은 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은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유감을 표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김윤호 부군수는 그동안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등 조사에 응하면서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혹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관 위원장은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조사 결과와 입장 등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한 의원들이 합류하지 않는 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충남 등 전국 5개 지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19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소속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상시 전일제 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제 근무로 인해 돌봄 전담사에 대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돌봄의 질을 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23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40대 남녀가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8일 정오쯤 갯바위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2명을 튜브 등을 이용해 40여 분 만에 육상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19일부터 22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인 만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터널로 해양 관광 도시인 보령과 태안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충남도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해저 터널 내부 모습과 함께 앞으로 맞이할 변화를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로 가는 길, 뱃길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 여느 터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내부, 실제로는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위치했습니다. 길이는 6.927km, 국내 최장,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안전시설론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는 제트팬과 탈출용 비상통로 등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보령 해저 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령 방향 2차로, 태안 방향 2차로 양방향 4차로 터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대 공사인 전기기계, 수방, 통신 등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저 터널은 보령과 태안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원산도를 거쳐 2년 전 생긴 원산 안면대교를 건너면 태안 영목항이 나옵니다. 기존엔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해안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충남도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2025년 도내 관광객 4천만 명 유치. 이를 위해 원산도를 비롯한 5개 섬을 해양 레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합니다. 대형 리조트 건설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태안해양치유센터 등과 연계해 충남형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많은 국민들을 방문하여 레저와 관광을 즐기고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이는 다시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서해안 신관광 벨트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웃이 된 보령시와 태안군도 순환버스 운영 등 상세 협력에 나서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산도를 축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효자, 장구, 고대 삽시도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서 그 연계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멋진 관광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령 해저 터널. 충남의 관광과 교통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 개통식이 열리는 오는 30일 태안과 보령을 오가는 교차 관광 행사가 열립니다. 태안군과 보령시는 해저 터널 개통식에 앞서 가세로 군수와 김동일 시장,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태안-보령 시티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어버스가 각각 태안과 보령에서 동시에 출발해 두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저 터널 개통으로 이웃이 된 태안군과 보령시는 앞으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뭐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청양의 한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앞서가던 고소작업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추돌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도로 위에서는 한치의 방심도 금물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전방 주시는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하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청양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진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차량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반대편 차로를 살피지 않고 불법 유턴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가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령의 한 도로, 암행순찰차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교차로 적색 신호에 멈추려는 순간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 검거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며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교시 기준 수능 결시율이 1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구와 세종은 각각 12.3%, 11.5%였습니다. 전국의 수능 결시율은 10.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줄었습니다. 실제 시험을 친 수험생이 많아진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늘고 정시 모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당진 지역사회가 공동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진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19일 당진시청에서 아동학대 없는 공동실천 선언문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됐고 코로나 시대 이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산시가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동문 1동에 들어섭니다. 이곳에는 2023년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 동문 1동 행정복지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주민 건강과 민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37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안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예방, 문화관광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홍성군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